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요, 제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저번 영상이 밀도였죠. 그래서 밀도 보고 나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즉,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된 특성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보통 수업 시간을 얘기를 하지만 이번 단어는 1학년 때 배운 단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학년 내용을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 거고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선생님이 찍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좀 길어지면 끊으면서 보시던지 아니면은 집중해서 혼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선생님 이번 끓는 점 파트, 녹는 점에서 알아야 되는 거를 크게 4개로 나눠놨거든요. 뭐 세부로 들어가면 더 많겠지만 크게는 4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정의를 아셔야 되고요.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의 온도겠죠. 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라는 거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물질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성이 뭐였죠? 저 물질마다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 고유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종류마다 당연히 물이면 물, 알코올이면 알코올, 뭐 기름이면 기름, 이렇게 물질의 종류마다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다른가를 1학년 때 거랑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물질을 직접 가열하면서 혹은 냉각하면서 나타나는 그래프. 시간에 따른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혼합물로 들어가겠죠. 혼합물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혼합물 분리 있죠.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이거는 아마 이번 영상이 쭉 이어지진 않을 거고요.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정의,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정의는 뭐였어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란 거는 물질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보글보글 끓는 온도를 말하고요.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녹는 온도, 어는 점은요, 액체가 다시 고체로 얼기 시작하는 온도, 응고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끓는 점이라는 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있는 때, 혹은 눈으로 봤을 때 끓고 있을 때의 온도를 말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한 끗 차이로 다릅니다. 다시 끓는 점. 자, 끓는 점에 끓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끓고 있어. 그러면 그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녹고 있어. 그때의 온도가 녹는 점입니다. 뭔가 차이를 모르겠죠? 근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알 거예요. 혼합물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다시 끓고 있어. 그러면 끓는 점이에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온도를 주었을 때 이 물질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은, 자, 끓는 점, 이게 온도계죠. 끓는 점이 이때라고 치면은 끓는 점에서 우리가 액체가 기체로 바뀐댔습니다. 자, 그럼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얘가 뭘로 있어요? 그죠? 끓은 다음이니까 기체로 있을 거고, 끓기 전에, 끓기 이전에, 하지만 얼진 않았어. 그럼 뭘로 있을까요? 액체로 있겠죠. 혹은 액체가 얼었어요. 녹는 점, 어는 점에서 얼 건데 이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뭘로 있어요? 얘가 고체로 있을 겁니다. 우리 예시로 말하면 이런 거죠. 얼음이 0도 밑에서는 얼음 상태로 있고요. 0도를 넘어가는 순간 물로 바뀔 거고, 얘가 끓으면은 수증기로 바뀌겠죠.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니까 가볍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온도를 기준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또 이제
끓는 점 잘 이용한 분리해서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순물질이 물질의 특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체 왜 물질의 종류마다 끓는 점과 녹는 점, 오는 점이 다른가? 라고 생각하시면 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물질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은 질소, 아주 쉬운 거 먼저 봅시다. 자, 물은요 100도가 되면 끓어. 즉 110도에서는 물은요 다 기체로 있을 겁니다. 그쵸? 끓은 다음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 80도를 볼게요. 80도 80도라는 온도가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주변의 온도로 볼까요? 30도로 합시다. 우리 여름이 30도니까 30도면은 자, 에탄올이랑 물은요 지금 둘 다 끓지 않았죠. 둘 다 액체로 있을 거야. 그런데 질소나 산소 같은 애들은요 끓는 점이 몇 도예요? 보시면은 영하 196도, 영하 183도, 엄청 차가운 온도가 끓는 점이야. 즉 30도면 이미 얘네가 어떻게 된 다음이에요? 끓은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산소랑 질소, 너네가 마시는 산소가 기체로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산소도 액체로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있죠. 얘를 만약에 영하 190도로 만든다면 산소가 찰랑찰랑하는 액체 상태로 있을 거예요. 혹은 질소도요 영하 195.8도보다 밑에면은 얘도 액체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액체 질소라는 물질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질마다 다른데 얘네가 왜 다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다 물질의 특성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물질의 종류가 분자에 의해서 정해진다 에서 나타납니다. 자, 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선생님이 말을 많이 했죠. 이게 물이야. 그리고 뭐 산소로 할까요? 산소로 할까요? 자, 산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O 두 개로 붙어있는 이게 산소야. 얘가 물이야. 자, 일단 끓는다는 게 뭐냐면은 배웠죠? 자, 우리 주변에 물들을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물 분자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게 찰랑찰랑한 물이에요. 산소도 만약에 액체로 있는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바글 찰랑찰랑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 기체로 만드는 게 뭐야? 열을 줘가지고 얘네한테 온도를 올려요. 올리고 올리다가 결국에는 이 사이에 서로 잡고 있던 힘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배우죠. 고체, 액체, 밀도 해설 잠깐 했었죠? 기체. 이렇게 잡고 있던 걸 끊어서 좀 떨어뜨려가지고 액체로 바꾸고요. 고체들은 알갱이가처럼 모여있어. 그래서 딱딱한 거예요. 그러다가 액체는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왜? 왜가 아니고 그게 액체 상태예요. 그래서 액체는 이렇게 찰랑찰랑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얘네를 더 떨어뜨려요. 잡고 있는 힘을 파괴한 다음에 더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매우 멀어지기 때문에 기체는 압축이나 팽창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려면은 이 사이에 잡고 있던 힘을 이겨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네를 떼야 돼. 그러면 이 떼낼 때 필요한 힘은요, 얘네들이 잡고 있는 힘에 비례하겠죠. 얘네가 세게 잡고 있으면은 세게 떼야 돼. 약하게 잡고 있으면은 조금만 열을 줘도, 조금만 낮은 온도, 약간의 에너지만 줘도 떨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물질마다 분자의 종류가 다르죠. 종류가 다르면 얘네끼리 잡고 있는 서로 힘들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의미 없는 숫자지만 물이 잡고 있는 힘이 서로 100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산소끼리 잡고 있는 힘은 5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떼기가 어려운 거야? 얘가 떼기가 훨씬 어렵죠. 그래서 얘가 산소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즉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분자 간의 잡아당긴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왜 물질마다 달라? 분자가 다르니까.
분자가 다르니까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마다 끓는 점이 다른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끓이는 건데, 자, 그러면 실제로 물질을 가열하면서 끓이는 실험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잘 봐봐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얼음을 비커에 넣고 가열을 한 거야. 쭉 오랜 시간 동안 가열을 하면서 여기에 온도계를 꽂고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글쎄 얼음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영하 10도라고 칩시다. 영하 10도짜리 얼음을 가열해. 온도가 오르겠죠? 가열하니까. 영하 9도, 8도, 7도, 6도, 9도, 10도, 3도, 2도, 1도 하다가 0도가 됐어. 그랬더니 글쎄 갑자기 얘가 온도가 안 변한대요. 자,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오죠? 자, 1학년 때 배웠지만 이게 뭐예요? 이때가 상태가 변화하는 온도입니다. 상태 변화한다고. 상태 변화가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즉, 고체가 지금 액체로 바뀌니까 이때의 온도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녹는 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물의 녹는 점이 0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간별 물질의 상태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 고체를 가열할 때는 당연히 고체만 있겠죠. 그러다가 녹기 시작하면 얘네가 액체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 비커 안에는 얼음도 있겠지만 얘가 녹아서 만들어진 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누가 존재해?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시점에는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건 1학년 내용이 메인이라서 크게 주로 다루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온도가 안 변하냐 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물질을 상태 변화하려면은 서로 잡고 있는 힘을 떼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도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든다고. 이 돈을 지불해서 얘를 떼주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온도가 오를 때는 얘네한테 직접 돈을 줘서 얘네가 온도가 열을 올랐단 말이야. 온도가 쭉쭉 오르는데, 상태 변화할 때는 얘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요 힘을 끊는데 이 가열한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안 오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용해? 얘네들을 다 끊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온도가 쭉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자, 다 녹았더니 이제 물이 됐죠? 액체가 됐습니다. 액체가 됐어. 또 가열을 했더니 온도가 올라. 0도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올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도가 됐더니 글쎄 또 온도가 안 변하네요. 이때는 액체가 이제 상태 변화하고 있으니까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요. 이때의 온도를 뭐라 그러죠? 끓는 점이라고 했어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니까 끓는 점. 똑같습니다.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액체랑 기체가 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 끝날 때까지 온도가 안 변해요. 이제 다 끓였으면 다시 기체만 남았으니까 온도가 쭉쭉 오를 수 있겠죠. 가열을 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추가로 이제 이걸 갖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보면은, 자, 지금 0도랑 100도라는 거는 물이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죠. 자, 그럼 물질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액체가 있어요. 에탄올과 메탄올. 얘네를 가열할 거야. 얘네는 지금 둘 다 액체 상태입니다. 가열하다가 온도가 안 변하네? 안 변하네. 왜 안 변해? 물질이 상태 변하고 있으니까. 즉, 얘네들의 끓는 점은 이때가 될 거예요. 끓는 점이 두 개가 어때요? 다르죠? 에탄올이 메탄올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런데 얘를 좀 더 멋있는 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에탄올의 분자 간의 인력이 메탄올의 분자 간의 인력보다 세요, 약해요? 더 높은 온도에서 끓였다는 거는 얘의 인력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이 상태에서 양을 바꿀 거예요.
양이 달라지면 물질의 특성은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럼 그래프도 똑같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자, 쉽게 생각해 봐요. 자, 물을 끓이는데, 물을 조금 끓이는 거, 많이 끓이는 거, 누가 더 오래 걸리죠? 그렇죠?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끓는 데까지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열은 계속 똑같이 가하는데, 나눠 먹는 애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로 하면은, 똑같은 물, 똑같은 얼음으로 하지만, 양이 적어지면은 녹는 점까지 더 빨리 도달하겠죠. 더 빨리 도달할 거야. 더 빨리 녹아. 그리고 다 녹으면 끓겠죠? 끓어. 똑같이 그래프 형태는 똑같지만 이 시간들이 더 단축될 거예요. 예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에탄올, 메탄올이지만 에탄올의 양이 많아지면은 천천히 끓을 거고요. 더 늦은 시간에 끓을 거고, 양이 적어지면은 더 빨리 끓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적은 경우, 이게 양이 많은 경우. 이 정도를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프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네.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순물질의 얘기야. 순물질은 이런데, 그럼 대체 혼합물은 어떻게 되는가? 혼합물도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얘를 먼저 볼게요.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 물은 아까 많이 했더라. 온도가 오르다가 안 변해. 왜? 끓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금물은 글쎄 달라지는 점이 두 가지가 있죠. 봤더니 그래프가 쭉 오르다가 얘도 뭔가 원래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았는데 꺾였어요. 꺾이죠. 자, 이때 이 시점이 뭐냐면은 이때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보여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다른 물질이 들어갔더니 끓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는 올랐죠? 올랐습니다. 자, 오른 것 자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요. 왜 바뀌어요? 당연히 우리 밀도에서도 말했지만 혼합물은 다른 물질이 섞이잖아. 그럼 영향을 받겠죠.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처음처럼. 그래서 끓는 점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 끓으면 원래 온도가 안 변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온도가 계속 오릅니다. 자, 이유를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지만 되게 쉽게 간략하게 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아까부터 계속 나와요. 자, 물을 끓이면은 얘네가 잘리면서 기체로 날아간다 했습니다. 이거를 자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변한다고 했어. 그런데 소금물은 주변에 물 말고 소금도 있죠? 근데 계속 가열을 해. 얘네를 끊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얘네는 아직 안 끊기죠. 얘는 상태 변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즉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오르는 거야. 왜? 얘네는 먹으니까 열을 쭉쭉 오르겠죠. 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쉽게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왜 온도가 계속 오르냐면은 애초에 끓으면서 물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소금물에 양은 일정해 처음에. 근데 이 상태 끓이면은 물이 날아가. 우리 이거를 좀 일상생활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졸여지죠. 그러니까 소금물이 졸여진다고.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지겠죠. 점점 진한 소금물이 돼. 그러면은 점점 소금의 영양 혹은 혼합물의 비율이 바뀌잖아. 그래서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선생님, 끓는 점이 이때 아닌가요? 끓기 시작하는 온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기억나요? 이거? 끓는 점의 정의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끓고 있을 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야. 그러면 얘는 계속 끓고 있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 다시 말하면은 끓는 점 자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 끓는 점, 여기 끓는 점이 계속 오릅니다. 왜? 물이 점점 줄고 소금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조금 어렵죠?
네, 여기 깊게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말했던 혼합물이 됐더니 온도 끓는 점이 바뀌었어. 처음 애초에 원래 물질이랑 달라. 그 다음에 그래프 자체가 끓을 때도 계속 바뀌어. 냉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얼 때 계속 온도가 안 변하는데 소금물로 된 순간 혼합물이 되면은 어느 정도 바뀌고요. 그래프 형태가 계속 일정하지 않고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가 있지만 자, 이렇게 생긴 뭔가 물질 세 가지를 나타냈어요. 나프탈렌,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그리고 둘의 혼합물의 가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나프탈렌, 파라다이클로로벤젠 둘 다 온도가 안 변하는 구간이 나타나니까 얘는 둘 다 순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혼합물은 분명히 봤더니 뭔가 그래프가 일정한 구간이 없고 계속 변해요. 혼합물의 특징이죠.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문제 어떤 거 있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야. 그럼 고체에서 시작했겠죠? 가는 고체 상태예요. 가열을 해 온도가 안 변하죠. 왜 안 변해? 상태 변화하니까. 근데 고체가 상태 변화하니까 녹는 거겠죠? 액체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나에서는 누구랑 누가 같이 있을까? 녹고 있으니까 고체랑 액체가 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액체가 또 온도 쭉 올라요. 그러다가 또 온도가 안 변하네. 왜? 끓고 있으니까 안 변할 겁니다. 끓는 점일 거예요. 이때 액체랑 기체가 같이 있을 거예요. 다 끓었으면 기체만 남겠죠. 그러면은 옳은 것. A는 A가 안 보이네요. A는 끓는 점이죠. 녹는 점이 아니고 B는 녹는 점.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자, 니은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온도가 안 변하는 구간을 말하는 거죠. 봤더니 여기서랑 여기서 온도가 안 변해. 가다마가 아니고 라가 답이 될 겁니다. 나 구간에서는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물질은 순물질이다. 어떻게 알아요? 순물질은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생기는데 혼합물이면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될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 사람도 앞으로 당겨서 일시정 문제 한번 푸세요. 자, 끓는 점에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액체가 끓는 동안 끓는 점이죠.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맞죠? 물질 종류를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겠죠. 왜? 순물질일 경우에 특성이니까 종류마다 다를 거니까 할 수 있고요. 자, 3번 물질의 양이 많아져도 끓는 점은 일정하죠. 왜? 물이면 항상 100도, 뭐 에탄올이면 78도, 종류마다 끓는 점. 왜냐면 분자 간의 이 인력, 이 힘 세기는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요 하나의 세기가 세지는 게 아니잖아. 끊어야 되는 개수만 많아지는 거지 요거 자체의 파워는 일정하니까 끓는 점은 일정할 겁니다. 자, 4번 물질이 이때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고 아까 말했고요. 자, 5번 물에 다른 물질을 섞으면은 혼합물이 되는데 끓는 점은 변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끓는 점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